안녕하십니까. 강북청소학원 전략담임 이정훈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 계획안에 대한 분석. 학교는 동덕여자대학교입니다. 세부적인 지원 자격과 모집 요강 그런 거보다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바뀐 것이 뭐가 있느냐를 주안점으로 다뤄봤고, 특징이 뭐가 있고 수시 입결 자료에 대한 어떤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지금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동덕여자대학교 어떤 주요 사항 및 지원 참고 팁입니다. 전체 주요 사항입니다. 무전공 모집 단위가 신설됐습니다. 동덕여대는 학과별 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전공학부가 93명, 이 학부죠. 인문사회문화학부 125명, 자연정보융학부 43명, 이렇게 계열별 모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수시가 아니라 정시라는 거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수시에는 여전히 학과별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라고, 위에서 이제 자율전공에 대한 그 93명에 대한 그 부분에서 전공 선택이 불가능한 모집 단위가 약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안트로포너십 전공 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시 모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집 인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술 우수자 전형 모집 인원만 소폭 증가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전형 방법 중에서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보시면은 동덕 창의 리더 부분, 일명 학생부 종합이죠. 서류 평가 요소 방향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 부분이, 체크 부분이 학업 역량 강화와 공동체 역량 축소 부분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학생부 교과를 조금 더 보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아무도 이게 바뀌었다면은 작년보다 내신 등급 컷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논술고사 소문한 개수가 축소됐습니다. 원래 두 개나 또 3개 정도였는데 2개로 축소됐습니다. 인문사회 논술고사의 글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800자에서 1000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600자에서 800자가 됐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이제 수리 논술 어떤 출제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확률과 통계 부분이 제외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논술을 봤을 때는 학생들은 선호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항수가 줄어들고 써야 될 글자 수가 줄어들었고, 이과 수리 논술의 대부분이 미적분인데 반해서 확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조금 더 공부가 편해지지 않았나. 대신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경쟁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경쟁률에 따라서 컷도 소폭 상승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 두시고, 작년 컷을 이제 봤을 때 그런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은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지원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비교입니다. 학생부 교과 어떤 부분에서는 인문은 소폭 인원이 줄었고 자연은 소폭 늘었습니다. 나머지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 기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약학과만 이제 국수과 3개 등급합 6으로 이제 고정돼 있고, 나머지는 2개 영어 포함해서 2개 등급합 7로 되어 있습니다. 동덕창의 리더 어떤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입니다. 이 부분이 바뀐 거죠. 이 부분이 인원이 소폭 늘었습니다. 자연계는, 인문계는 좀 줄었죠. 이 부분에서 서류 100%가 3배에서 똑같아졌습니다. 나머지는 변화가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그랬지만 학업 역량이 조금 더 강화됐고 공동체가 조금 축소됐으면은 이들의 서류 3배수 등급 컷의 내신 성적은 소폭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작년 컷 기준 봤을 때 약간 더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논술 우수자입니다. 논술 전형에 대한 것을 동덕여대가 좀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인원이 좀 늘었죠. 특히 이과가 어느 정도 충분하게 늘었다는 얘기는 논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쪽으로 보입니다. 문항수도 줄이고 글자 수도 줄이고, 그리고 범위도 줄이고, 학생들은 선호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작년 최저 등급이랑 그런 것이 다 똑같아졌으면은 이것도 역시 경쟁률이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컷 등급은 소폭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 컷 기준만 염두에 두시다가는 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획윤등 전형이 이제 종합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기획윤등 2는 올해는 전형이 폐지됐습니다.
자, 특성화고 재직에 대한 거, 평생 학습자 어떤 특별 전형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요거는 이제 평생 학습자 전형은 요번에 신설됐나 보네요. 요 부분이 작년에 없었는데 늘어난 부분이고, 특성화고는 이제 마찬가지로 소폭 인원만 늘었고, 나머지는 서류 60과 면접 40에서 서류 100%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고려하신다면은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제 작년도 수시 전형 입결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학과별 부집이다 보니까 과에 대한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들로서만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종합전형에서는 문해창작 5명, 그리고 영어 전공 10명, 그리고 문헌정보, 아동정보, 경영융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경영융합 학부가 초합이 반 정도 돌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과전형에서는 컴퓨터학과 전공 14명 정도, 약학과는 최저가 있죠. 그죠? 리더인데도 최저가 있죠. 3개 합 6 내는 거고, 인원은 8이고, 저 충원 인원 보시면 하나도 없죠. 되게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과이기 때문에 전략 세울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제 문화예술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들이 나와 있고요. 초합 인원들은 대부분이 모집 정원 인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윤등 전형에 대한 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 정도는 본인의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소신 지원하시길 바라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자, 국문학부터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저 기준이 2개 합 7로 고정돼 있고, 내신 등급은 2.7, 3.0, 2.7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인원은 4명, 3명, 4명인데 초합 인원은 국문학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한 바퀴 정도 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일본어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초합 인원인과 등급에 대한 거 보면은 보통은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까지로 되어 있고, 최저도 마찬가지고, 충원 인원은 대부분이 모집 인원만큼에 대한 충원은 충분히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갖고 비교하는 어떤 전형들이 보통 초합이 많이 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학교들도 똑같이 붙어서 그 부분에서 초합 인원들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말대로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온 걸 갖고 지원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면은 역시 약대죠. 약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1.24 정도 어떤 높은 등급을 보이고 있고, 초합 인원은 2배 가까이 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교과가 끝나고 논술로 가버리면은 이제 동덕여대에서는 논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보인다고 그랬죠, 아까.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보시게 되면은 2개 합 7로서 똑같은 거고, 전년 대비 소폭 인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초합은 잘 돌지 않죠. 이거는 단순히 말하면은 특정 대학의 논술을 잘 보는 경우가 있지, 모든 학과에 대한 논술을 잘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술은 보통 초합이 잘 돌질 않습니다. 교과는 많이 도는 편이고요. 다음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 중어, 중학, 마찬가지 문헌, 정보, 사회복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초합 인원이 많이 돌고 있지 않죠. 특히 경영융합 같은 경우는 28명이나 되는데 초합 인원이 1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소신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그나마 컴퓨터학 전공 정도가 이제 이과니까 그나마 이제 이과 자연계 논술은 어느 정도 다 학과랑 다른 대학의 어떤 논술 어떤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잘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부분은 초합이 도는 부분인데, 인문 논술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문 논술은 소신 지원이 필요해 보이고, 이과 논술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로 인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이 실기죠.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최저가 없다 보니까 실기 점수에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곳이니까 본인에 해당하는 어떤 성적과 실기 점수를 반영해서 잘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 초합 인원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각, 미디어, 패션, 모델 다 전반적으로 초합은 일반적으로는 정원에 많으면 절반 정도고, 보통은 적으면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니까 굉장한 어떤 소신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동덕여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논술이 조금 좀 튀는 부분이 보이죠. 그런 것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지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